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지만 생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Q는 검색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부 평가 결과 72% 환각 현상이 감소된 것을 UI적으로 답변 과정이라고 해서 보여줘요. 어떤 걸 검색하고 있는지,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요약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또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30번을 검색했다면 어떤 사람은 3번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배웠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검색 나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뭐 더 잘해. 그런 게 벌써 보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네이버 Q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아버님 역할을 맡고 계시는 네이버 서치 US의 치프 사이언티스트 김홍범 님이랑 네이버 검색에서 크리에이티브 X 책임 리더를 맡고 계시는 김재현 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맡고 계신 게 어떤 역할이죠? 저는 현재 미국에 있고요.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검색 경험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이제 Q처럼 검색의 미래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을 맡고 계시는 김재현 님께서는 어떤 거 맡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검색에서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 설계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Q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요 네이버 Q를 만드신 기술 총괄 쪽을 맡고 계신 이제 김용범님, 그 다음에 기획과 디자인 총괄을 맡고 계시는 김재현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이 서비스가 어떤지를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한번 한꺼번에 모셔봤고요. 좀 전에 말씀 좀 해주셨었던 이제 용범님께서는 네이버에 합류하시기 전부터 이미 AI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경력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일하셨었죠? AI 일단 NLP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비서 코타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합류해서 이제 알렉사를 만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Q의 아버지가 돼서 Q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거대 AI라고 하잖아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라고 하면 코타나 아니면 뭐 알렉사 이쪽이 제일 유명했었잖아요. 거기서 큰 역할 맡고 계셨던 겁니까? 네, 코타나도 이제 시작부터 이제 모바일부터 윈도우까지 넘어갈 때 혹은 스피커까지 다 담당했었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알렉사 브레인이라고 이제 알렉사의 두뇌가 되는 그쪽을 총책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총책임이요. 네. 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지금 네이버에 이제 Q를 기술 총괄로 맡으셨었고요. 그다음에 재현님께서는 같이 계셨었다고 또 들었는데. 예, 저도 MS에 있을 때 콜타나 만들 때 같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콜타나 스피커에 들어가는 뭐 전반적인 UX라던가 인터랙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했었고, 왜 처음 부를 때 뭐 얘가 알아들었나 뭐 못 알아들었나 뭐 이런 부분 되게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이 작업하고 했습니다. 네이버 Q잖아요. Q가 줄 서는 Q 아닙니까? 네. 아니 Q 할 때 Q인가요? 이게 왜 Q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줄을 쓸 때도 그렇고 큐 사인 줄 때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알리는 전 단계 시그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나름 네이버의 새로운 AI 검색의 시작 막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이름을 처음 할 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롬프트 신호, 그리고 맞춤과 추천의 큐레이션, 그리고 호기심의 큐리오시티. 그래서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뭐 맞춤 검색 어드바이저라는 의미고요. 다양한 또 의미를 갖고 있군요. Q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처음에 챗GPT가 나오고 이제 LLM 챗봇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얘가 모든 거를 다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답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어갖고 거기서 사용하시다가 멈추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 Q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을 때는 얘가 다 알아서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주는 애가 아니고 나 대신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뭔가 이 조력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서비스 모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지만 이게 생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챗GPT는 포커스하고 있는 게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하게 말하는 이런 인터널 날리지를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고요. Q는 인터널 날리지보단 익스터널 날리지, 특히 이제 검색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뭐 방향성이나 다른 서비스와 연결 방식 등 뭐 다양한 것이 많은데
생성 AI 서비스의 생성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의 큰 단점은 그럴싸한 거짓말, 또 환각 현상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자, 하지만 Q는 검색 결과를 이제 그라운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각 현상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에비던스 셀렉션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서 1차적으로도 검색된 결과를 이제 답변에 이건 필요가 없네라고 필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답변 생성을 할 때도 Factually Grounded Generation 기술을 사용을 해서 환각을 줄이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전에도 발표드렸었는데 내부 평가 결과 72%그 환각 현상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도 인터뷰하면서 요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그라운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맞아요. 이게 어떤 뜻인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에 기반해서 답변한다. 그러니까 검색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답변한다. 혹은 뭐 내가 어떤 특정 업체가 있으면 업체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색 결과 혹은 검색 엔진에 그라운딩 된다는 거는 검색 엔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결과에 입각해서 최고의 결과를 뽑아내는 뭐 그런 모든 총 프로세스를 그라운딩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기술이 factually grounded generation. 예. 예. 그거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일단은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출처, 그리고 출처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그럼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검색을 하면은 답변이 한 문서에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기 세 개 문서에 본론, 서론, 뭐 결론 어디서든지 막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는 것 중에서는 또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답이 있는 부분들을 잘 갖고 옵니다. 이제 그렇게 답을 잘 갖고 오면 얘가 사실이랑 똑같이 답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건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처에 기반하여서 똑바로 얘기를 하는지. 뭐 출처에서는 잘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말을 할 때는 얘가 또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팩추얼 컨시스턴시하게 저희는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LLM 기반의 챗봇들은 이 시험 보러 갔을 때 내가 다 외워가서 특히 이제 문과생들은 이해하실 텐데 서술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라도 쓰고 나와야 돼요. 뭐 교수님 죄송해요라도 쓰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들어봤던 거 같은 거 그냥 막 쓰고 나오거든요. 그게 예전에 LLM 기반 챗봇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Q는 오픈북, 그냥 오픈북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해서 너가 답 써도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 보고서 빨리 찾아갖고 내가 문제에 맞는 답변을 정확히 내보내야겠구나 이러면은 막 소설 쓰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요렇게 내가 플랜을 짜요. 이 플랜대로 본인이 실행을 해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갖고 오고 이 정보들이 또 괜찮은지 검토를 하고 그거를 잘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전달되는 것만 아니라 얘가 목적 달성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 뭐 그러면서도 이제 피드백도 받아서 점점 고도화되고 이런 전체 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만 들으면 이제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Q를 써보시면 그 과정이 답변 과정이라고 해서 보여줘요. UI적으로. 네. 지금 Q가 어떤 걸 검색하고 있는지,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요약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용범님이 지금 얘기하신 기술적 장점을 UI로서도 사용자들도 좀 트랜스퍼런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있었어요. 그런 걸 또 UI로 잘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내가 답변을 답하는 것도 좋은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지만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또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녹여냈다고 보시면 돼서 그거를 딱 보시면 지금 Q가 뭘 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논리적인 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체크해보고 빠르게 학습해갖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냥 쏟아낼 때랑 지금 Q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바로 논리적으로 빨리 습득해갖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술이랑 중간 기술도 좀 다른가요?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닌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 라이크 서칭입니다. 그거의 특징은 이제 바로 사람처럼 검색한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하고 검색하고
추론하고 탐색하는 과정, Q가 스스로 수행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멀티스텝 리즈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 의도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검색 플랜을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구축된 플랜을 검색에 특화돼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여러 단계의 검색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된 문서 중 최적의 문서들만 사용해서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고 또 단순히 검색 엔진을 붙여서 나오는 결과뿐만 아니라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만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또 팩추얼 컨시스턴시 높이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검색 결과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 목적을 이용하고 이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엔드포인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엔드포인트라고 하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쇼핑을 할 수 뭐 있어요. 실제 구매할 수 하던가 있게. 그 과정까지를 쭉. 네, 뭐 장소 예약도 해줄 수도 있고 아. 그 엔드포인트까지 하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사실은 사람이 해왔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면은 검색 잘하는 친구 있고 이렇게 들으면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먹기 좋은 에너지 충전식을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먼저 이제 추론 검색 계획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기 좋은 에너지 충전식으로는 뭐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이 있어서 얘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뭐 아침 식사 메뉴 추천, 아침 식사 레시피, 아침 식사 재료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걸로 답변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이제 생성해서 주고 또 이거에 뿐만 아니라 참고 정보를 또 이런 데서 나온 거다. 네, 그런 이제 참고 정보를 클릭하면 또 세세하게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이제 뭐 팔로우 퀘션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가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아, 밑에 그 질문 나오는 게 후속 그거였군요. 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가이드를 더 해주시는 네. 거군요. 네. 와, 근데 지금 요 예시만 봐도요. 아침에 먹기 좋은 에너지 충전식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지금 아침 식사 메뉴 추천 보고 뭐 식사 레시피 보고 뭐 재료 보고 엄청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 많이 보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참고 정보에서도 하나 좀 궁금한 건 있었던 게 밑에 이렇게 달아주시잖아요. 주석처럼 달아주시면은 요거에서만 보고 학습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얘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를 제일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 후자가 맞습니다. 뭐 실제로는 얘는 더 많이 더 찾아보고 많이 찾는 거죠. 밑에 보통 출처 같은 게 나오면 아, 얘 여기서 보고 그냥 답변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얘는 학습을 이미 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군데를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혹시 속도를 재보신 적은 없으시죠? 기존에 그냥 LMM 네. 만들어서 챗봇처럼 만드는 거는 뭐 저희 관점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색이랑 연결한다는 거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느끼신 것처럼 진짜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 번 찌르고 또 가지고 와서 또 다 체크하고 또 서비스 연결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데 뭐 하나 추천할 때 뭐 일부만 보는 다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에 너무 문제였어요. 이 속도를 이제 서비스적으로도 되게 최적화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고도화도 했고 그리고 UX, UI적으로도 사용자가 느꼈었을 때 아, 쓸만하구나. 네, 처음에는 저희 처음 나온 속도로는 이거 서비스 못한다. 뭐 난리가 났었었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속도도 중요하지만 체감 속도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쓸 때 사실상 얼마 안 지났는데 네. 뭔가 되게 느린 것 같고 이미 사용자는 거기서 이탈하려고 하는 네. 것들이 저희가 모바일 경험이나 PC 경험에서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율하는데 좀 쉽지 않았죠. 제가 뭐 이것저것 써봐도 Q는 답변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나왔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진짜 관련 서비스 대비 좀 많이 빠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속도 좁히시는 데만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쓰셨어요? 그것도 진짜 빠르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모듈라이즈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큰 LMM이 다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애들이 답변을 해요. 서비스적으로도 뭐 얘가 요구할 때 이것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밸런스도 잘 맞춰놨고요. 근데 그 과정이 세상이 그
시간을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품질 몇십 프로씩 올렸고요. 레이텐시는 일주일 만에 막 따로 다운시키고 그런 식으로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요새 LLM 쪽은 정말 전쟁인 것 같다.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만드셨으니까 지금 요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내는 서비스가 덕분에 나온 것 같고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되게 많이 앞으로는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럼 특히나 Q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검색에서 좀 어떤 불편함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Q로 좀 이거 너무 좋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복잡한 과정을 그게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단축시켰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검색했던 패턴을 보면 사실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여러 의도가 있는데 키워드 베이스로 여러 번 검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가 한 문장으로 내 의도를 다 포함해서 문장형으로 대화형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거 검색하고 있고 뭐 분석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결과를 딱 요약해 주니까 내가 여러 번 찾아야 했던 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요약해 주니까 훨씬 간소화되고 쉬워진 거죠. 그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탐색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걸 단축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글로리 작가의 다른 작품에 보고 싶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글로리 작가 검색해보고 누군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김은수 작가 작품 이거 다시 검색해서 답변 가지고 오는데 지금 그냥 한 번에 그냥 더글로리 작가 다른 작품 뭐야?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갖고 오고 또 관련된 다른 정보까지 잘 종합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색에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검색하면 결국 그 검색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도대체 뭐야? 라고 찾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Q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고 문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유효한 문서만 선별해갖고 이제 대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탐색 과정의 전부를 이제 줄여준다. 이제 다 예전처럼 이렇게 쪼개서 검색할 필요 없고 한 번에 물어보고 또 여러 문서 중에서도 선별해서 보여주니 탐색 과정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쪼개서 물어보는 건 사실 크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한 3번 물어보면 되니까. 네. 대신에 한 번당 들어가야 되는 문서가 많잖아요. 이게 이것도 클릭해보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낚입니까, 사실. 이런 건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람보다 더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이 Q 같은 경우는 찾아볼 때. 일단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년 동안 쌓아놓은 검색의 노하우를 이제 녹여냈어요. 어떤 검색 고수가 있고 검색 초보가 있잖아요. 그 검색 고수들이 하는 패스들을 얘가 한번 다 학습을 해놨어요. 그럼 검색 고수들의 과정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안에 데이터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 고수들을 뭐 한 100분 모셔놓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과거 우리가 쫙 이제 저 20년 동안 쌓아놨고 네. 수많은 인터랙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목적 달성을 했구나. 어떤 사람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 한 30번을 검색했다면 어떤 사람은 뭐 3번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도 줬지만 영상도 제공할 때도 있고 이미지를 제공할 때도 있고 또 후속 질문도 같은 유사한 거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데 내부에서 혹시 검색 잘 하시는 분이랑 대결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 검색한 과정 중에서 검색 고수가 보시기에 이건 좀 불필요한데 라는 걸 찝어낸다거나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LMM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이제 검색 전용 LMM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저희가 평가도 해보고 얘가 검색을 잘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도 주고 피드백을 준다는 게 모델한테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튜닝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전체 과정은 비슷하게 진짜 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Q가 나온 다음부터는 좀 안타까운 거는 검색 나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더 잘해. 그걸 이용해서 더 잘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게 벌써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또 잘하시는 분들은 뭐가 나와도 그걸 이용해서 더 잘하시는군요. Q로 인해서 맥락에 맞고 뭐 양질의 검색 결과를 잘 요약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UX적으로 이게 20년 동안 키워드 베이스로만 사용자가 습관화돼 있는데 네. 이게 문장형으로 길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다 써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얼마나 사용자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늘어날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스피커 처음 나왔을 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 물어보기도 힘들었고 그 초반에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자동 완성할 때 이렇게 몇 단어를 쓰면 그렇게 문장형으로 쓰는 거를 예시를 막 많이 보여준다던가 네이버 원래 검색에서 갖고 있었던 함께 찾는 검색어, 네.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는 문장형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머릿속으로 손흥민이 오늘 골 넣는지 너무 궁금해서 손흥민 쳤는데 이제 밑에 손흥민 맨시티전에서 골 넣었어라고 이제 그 문장이 딱 나오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이제 큐가 요약해서 답변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배워갈 수 있도록 UX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테스트 베타 과정이잖아요. 베타 과정에서 보셨을 때 그런 패턴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적응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좀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요 베타 운영하셨을 때 좀 재밌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일단은 저도 많이 이제 사용자 트래픽을 보고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서비스 초기에는 그 챗GPT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좀 많아서 검색이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세종대왕 뭐 맥북 사건 뭐야 이제 이런 거 뭐, 꼭 물어보셨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너 팔다리 몇 개야 뭐 그리고 아니면 가상 비서더라고 생각을 하고 뭐 창작 영역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요. 사실은 저희는 검색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큐가 이제 멀티 스텝 리즈닝 과정을 저희 보여주잖아요. 네. 얘가 질문에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리를 사용하고 뭐 때로는 진짜 더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답변 못 찾았을 때는 이런 거 보면서 큐가 어떤 기능을 하는 서비스고 어떻게 질문해야 내 답변 얻는지를 알고 이제는 사용자들이 진짜 검색 잘해서 한 번에 검색하는 뭔가 말고도 되게 복잡한 질문도 잘해서 원하는 결과까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피드백도 막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제를 몇 개 들고 왔는데요. 네. 큐야 남자친구가 평소에 멀미가 심해서 지하철에도 멀미를 하는데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해.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멀미 해소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서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돼? 라고 쳐봤더니 답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 먹기 좋은 망포역적 근처 맛집 추천해줘. 지금 공부를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다 이겨낼 수 있는 맛집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게. 약간 친구처럼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뭐 심폐지구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심폐지구력 검사의 목적 및 심폐지구력에 대한 능력이 어떤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지 출처와 함께 알려줘. 네. 숙제네. 숙제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할 수 있게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초반에야 뭐 어디 주식, 거기 대표 누구야, 뭐 이런 것만 물어봤는데 그것도 좀 차별화는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와서 잘 요약해서 전달해 주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이제는 Q의 강점은 사용자들이 파악을 하고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특히 AI 관련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인터랙션 히스토리를 보고 그거에 최적화돼서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네. 이제 서비스를 런치를 했더니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 서비스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본인이 이제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뭐 바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반복해서 이 또 사용자 로그를 갖고 또 다시 학습시켜서 품질을 고도화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사용자들은 또 반복해서 자주 오시고요. 사실 네이버가 이 검색 쪽에서 특히나 생성 AI를 도입하시기 전에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거짓말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부터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벌써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잘 잡혀가고 있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좀 마치 친구처럼 생각을 한다 이랬잖아요. AI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베타 서비스 런칭하고 이제 아시는 교수님들한테 이게 신청 페이지를 막 나눠드리면서 써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중 한 교수님이 땡땡 대학에서 가장 잘생긴 교수님이 누구야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개인적인 연애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제 스샷을 찍어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왜 답변을 못 하냐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굉장히 잘 나온 답변이고. 그렇죠. 근데 이걸 돌이켜 보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콜타나 스피커 했을 때도 9살 여자 사용자가 디즈니 공주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 라는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했을 때 저희가 의인화를 시키기도 하고 얘가 잘 대답해 줄 거야, 대답해 줄 거야라는 것 자체의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용자마다 좀 다르고 그러면 이게 그분들과의 이제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저렇게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뭐 UX적인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이버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서비스가 지식인,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쓰던 게 이제 포스트 이쪽으로 많이 썼었는데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전만큼 요 서비스들을 이렇게 신뢰하기가 힘들다.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정보를 올리고 또 낚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큐 같은 경우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 네. 블로그들 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첫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 답변은 더 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강남역 맛집으로 단순하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큐를 통하면 강남역에서 예약 가능한 소고기 맛집 찾아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 이제 구체적인 거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다 보니 뭐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검색된 여러 개 문서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용할 때도 문서에 답이 포함되는지 다 확인을 하니 또 때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분은 블로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전문 서적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에 기반해서 답변을 줄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놓쳤던 그 신뢰도 그걸 이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쓰다 보니 당연히 바이어스가 주니 답은 더 좋아질 거고요. 문서 신뢰도에 따라 선별할 거니 더 높아질 거고 또 사용자의 의도나 선호도도 사용자마다 좀 틀릴 텐데 그것도 우리가 맞춤형으로 결과를 줄 테니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색 패턴에서 지금 맛집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은 확실히 큐가 편한 걸 이제 느끼겠고요. 사실 검색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 게 엄청 최신의 뭔가 정보 이거를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요거는 언제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그 디자인한 이 서비스는 기존 LMM 방식이면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인의 내재된 지식을 확장해야 되다 보니 네. 과거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했고 그거에 의존해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검색에 그라운딩 돼서 답변을 하다 보니 이제 최신성은 무조건 갖고 있기는 해요. 뭐 요구 조건이 다 맞진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네이버의 고급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급 검색 기능도 큐가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 검색 기능은 뭐 기간 아니면 포함, 불포함 뭐 여러 가지들 다 큐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신적이고서도 또 요구 조건에 다 맞는 정보들은 제공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도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얘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하려고 하는 건 지식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검색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라우딩 할지 아마도 지금은 100%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자주 사용하시고 피드백만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잘 검색 그라운딩해서 네.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최신 기사들을 네. 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래 갖고 있는 네이버 고급 검색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LLM 자체에 대한 뭐 기술 이런 것도 좀 보완돼야 되는 게 있나요? 그렇게 굉장히 최신의 뭔가 정보를 갖고 와서 하려고 하면은? 뭐 저희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LMM 기술의 한계보다는요 어떻게 검색 엔진이랑 잘 연결을 할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거나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하는 방법이랑 좀 틀린 거죠. LM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LM과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서비스랑 어떻게 잘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보적인 좀 기술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나? 저희가 이제 그 통합 검색이라는 형태로 이제 검색도 잘 하고 있었지만 이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에코시스템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연결해낸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이 서비스 노하우,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캐퍼빌리티 같은 거를 능력으로 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LLM의 능력일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는 LLM이 아니라 저희 검색에 특화된 something 그건 LLM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LLM의 경쟁들을 보면은 뭔가 트랜스포머 나오고 뭐 어텐션 뭐 이런 거 나와서 어디서 한번 만들어보고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쫙 달라붙어 갖고 우리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지금의 경쟁은 뭐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지금 기술을 갖고 거의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그냥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AI가 많이 이제 진보됐죠.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검색을 잘할 거고요. 쇼핑을 잘하는 사람이 쇼핑을 잘할 거고요. 이 기술을 근데 어떻게 활용하냐. 예, 근데 그거를 LMM으로 표현을 하건 혹은 뭐 쇼핑 전문 LMM.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의 그냥 도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화는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잘 연결하냐.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LLM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빨리 돼야지 그쵸, 좋은 그쵸.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제 14년에 알렉사가 처음 출시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선두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2016년대 또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면서 마켓 쉐어가 이제 줄어들면서 결국 구글이 이게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분석한 걸 보면 결국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유튜브 있지, 뭐 내 이메일 쓸 수 있지, 맵 있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갖고 있던 서비스보다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사용자들은 이게 무슨 NLP의 기술의 차이라던가 혹은 인식률의 차이라던가의 접근보다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네이버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뭐 파라미터가 어쩌고 이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됐군요. 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블루투스죠. 네. 어떤 서비스 만들 블루투스를 듣고 안 듣고는 블루투스 도구의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어떤 서비스를 갖고 사용자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지금 그 기술로 가고 있군요. 네.